앞으로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 썸네일에 하락장이 온다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글씨로 진짜 오나요? 이렇게 썼었어요. 제목이 반어법일 수도 있고요, 반어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썸네일 제목보다는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아 드디어 송이구 하락론자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부동산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막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하락할 요인이 감지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 주시를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하락장이 온다면 갈아타기 잘해보자, 내 집 마련 잘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도 집주인 다 던진다 이렇게 썼는데 작은 글씨 혹시 보셨나요? 부동산에 갔는데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은 안 싸더라 입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안 싸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 통계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한번 볼게요. 2024년 6월 집값 상승률이 0.38%였고요 8월 상승률이 0.83%였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 4월 시세가 14억이었고 6월 시세가 15억이고 8월 시세가 16억이에요. 두 달에 1억씩 올랐는데 이게 0. 몇 %씩 오른 것처럼 보이나요? 반대로 도봉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4월에 5억 5천, 6월에 5억 3천, 8월에 5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서울 집값 분명히 상승한다고 있는데 어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어디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8월 상승률이 0.83%였는데 9월이 0.54%, 10월이 0.33%입니다. 상승률이 내려갔어요. 상승률만 내려갔지 실제 상승은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상승률이 내려갔으니까 실제로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상승률은 내려갔으나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판단할 때 데이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부터 해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모수에 깔려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0. 몇 %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몇 천에서 몇 억이 올라있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리고 거래량이 8월달에 9천 건에서 현재 뭐 1000건, 2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하락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줄었으나 선호되는 아파트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참 많을 때 거래가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정말 많고요, 거래가 한참 적을 때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쭉 펴놓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뭐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편해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쓰이는 아주 일부의 도구일 뿐이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실거주의 만족도라든지 소유의 가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구찌가 있고 1000만원짜리 에르메스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구는 어차피 명품인데 구찌로 가자, 가죽이나 인건비, 부속품 원가는 비슷비슷할 텐데 에르메스는 너무 고평가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무슨 구찌가 500만원이나 해, 이왕 사는 거 에르메스 1000만원짜리로 가자, 왜? 에르메스가 훨씬 더 고급 브랜드고 나중에 구찌를 사면은 자꾸 에르메스가 눈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가자,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로만 판단하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점 대비 회복을 많이 하지 않은 아파트가 좋겠죠. 그런데 회복을 거의 안 한 아파트들은 하급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억의 투자금으로 뭔가 갭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 회복을 거의 안 한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 100채를 살 건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한 파크리오를 하나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하다와 같을 정도로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전세가가 10년 뒤에는 지금 대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구가 소멸하는 저 끝쪽 도시들은 떨어지겠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은 지금보다는 전세가가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평생 사는 건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꾼대, 또는 전세금을 올려야 된대, 또는 나가달래. 셋 다 난감하죠. 따라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집 마련은 하는데 같은 돈으로 이왕이면은 좀 더 나은 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혹시 내가 이사를 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려, 또는 과거에 사둔 금액보다 더 못 받아, 이러면 난감해지겠죠. 누구는 같은 돈으로 샀는데
사는데 집값이 잘 오르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누구는 집값이 떨어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왕이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곳에 사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끝났다, 인구 소멸로 답이 없다, 모든 산업의 동력이 멈췄다, 지금 사면 고점이다, 살 사람 다 샀다 등등 하락장 때 나오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댓글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는데요,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저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이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막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건전한 토론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막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을 비난하는 댓글, 욕하는 댓글, 이런 글들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의견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내 돈을 쓰지 않고 현장도 가지 않고 데이터만 보는 그런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요, 제 돈을 직접 쓰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실전 투자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